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선지 9권 2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 더 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현실의 생활 환경을 무시하고라도 마음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휼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환경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양심의 작용을 통하여 잘 알 것입니다. 이 양심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기쁜 자리가 못 되기에 나로 하여금 가라고 촉구하며 어떤 목적과 가치에 미급되어 있는 나 자신을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절절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960년 5월 29일 참 아버님 말씀입니다. 1960년 5월 29일 하면은 참 어머님과 송혼을 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주신 말씀이기에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월 우리 연합예배 함께 모이게 됐는데요. 우리 청년대학생 식구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눈도 오고 또 눈이 갑자기 또 비가 돼가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추워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함께 찬양도 드리고 서로 간에 인사도 나누니까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원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전 2020 승리 이렇게 사진을 찍은 지 한 3, 4년 됐던 것 같은데요.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요.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 참 아버님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또 함께 준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이미 그 행사를, 기원절 행사를 주중에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기원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일주구의 청년 대학생들이 나는 40일 동안 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또 원리 수련 또 만물 복귀를 통해서 큰 승리를 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어제도 열심히 뛰고 온 우리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박연정 우리 식구님께서 또 미국의 참 부모님 대회에 참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도 아까 사진을 보니까 나와 있었나요? 네, 그 잠바를 좀 더 멋진 걸 입고 갈 걸 그랬어요. 예, 좀 약간 좀 어색하긴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는 참 많은 걸 저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에 도착을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이제 사서 먹었는데 저녁에 이제 거기 숙소에 가니까 샌드위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샌드위치, 저녁에 샌드위치. 그래도 서브웨이고 서브웨이가 아니니까 괜찮다 하고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샌드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삼시세끼를 샌드위치를 먹네. 점심에 또 샌드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약간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게 지금 미국이 샌드위치만 먹는 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한국이라고 해서 김치만 먹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자꾸 샌드위치만 먹지? 예, 좀 순간 좀 울컥했는데, 이제 그런 처음부터 좀 약간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같이 참석한 우리 학생들은 다 젊고 멋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약간 좀 소심하거든요. 손도 떨리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우리 참 어머님 너무나도 큰 대회를 승리하시고 정말 그 장소에 가야지만이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 그 얼마나 그 열띤 현장 많은 그 기독교 성직자들이 참 어머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희망을 표하는 그 자리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음 날 그 이제 기독교 성직자분들이 하는 주관하시는 교회에 다 팀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흑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캡틴, 우리 캐나다에서 온 조슈아 우리 캡틴과 함께 이제 우리 한 10명이서 같이 이제 갔죠. 갔는데 정말 이 좀 아담한 그런 교회였는데 참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찬양이 바로 나와요. 뭐 이게 우리 흑인 분들 그 소울이잖아요. 그냥 뭐 피아노나 이런 반주도 없는데 바로 처음부터 그냥 저희가 들어왔는데 막 하면서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팍 열리더라고요. 야, 여기는 그냥 찬양이 예배의 완전한 일상이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막 10분 동안 와우 막 하면서 야,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지나고 또 다시 또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하고 또 갑자기 또 기도를 드리자고 해서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손을 잡고 다 이제 원을 둘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야, 깔끔하다. 여기도 우리 일지구 연합예배만큼 깔끔하다 생각을 하고 1시간 됐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딱 했는데 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앉아가지고 또 찬양을 또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게 은근히 우리 흑인분들의 그 기독교는 좀 길구나. 그래서 한 시계 보니까 벌써 2시간 지나갔어요. 2시간이. 야, 2시간 동안 예배 드린 거는 제가 쌍팔년도에 그때 아주 아득한 기억이거든요. 야,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구나 하고 이제 또 나가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말씀하시고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말로 저희가 딱 보니까 저를 보자마자 대박! 대박! 이러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그게 한국말인지 몰랐어요. 테이박인가? 뭐 테이박 어디 주차장에 뭘 잘못했나 했는데 대박! 대박!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어제의 행사에 갔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너무 좋았다 어제. 대박이었다. 이걸 막 표현하시는데 그때는 좋았지만 3시간 동안은 좀 이제 이렇게 참으면서 이제 잘 이제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교육 장소가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버스 타고 2시간 동안 쭉 가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에서 계속 또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벨베디아에 가서 성지순례하고 이제 드디어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밤에 자유시간이 몇 시간 주냐면 3시간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가면은 어딜 가야 됩니까? 꼭 우리가 일지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 한국 갔다 와서 이러면 왠지 좀 서울에 좀 와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본 가면 어디를 가봐야 돼요? 동경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미국을 갔는데 우리의 숙소는 좀 약간 쉽지 않은 곳에 뉴욕이 아니라 뉴왁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좀 처음에 뉴왁이라고 하니까 욕을 하기 싫어가지고 왁이라고 했나 했는데 진짜 뉴왁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곳에 갔는데 펜실베니아에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왔는데 그래도 왠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 뭐입니까 이거? 그렇죠. 뭐라도 이게 좀 사진도 좀 찍고 해야 되는데 9일 동안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3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드디어 뉴욕 시티 안에 3시간 동안.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 다 이미 나갔고 안태현 학사장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친구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안태현 학사님 혼자 있고 저 혼자 있고 이 뉴욕의 최고의 이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 시간 3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니까 했는데 그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뭐 하고 싶으세요? 하니까 갑자기 뭐 하고 싶으세요? 말도 끝나기 전에 안태현 선생님이 바로 하는 말이 스테이크. 이분이 그러니까 9일 동안 정말 힘들었나 봐요. 스테이크 무슨 물어보자마자 스테이크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요? 네.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이제 갔는데 그날이 뭐냐면 미국 시간으로 1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역시나 가니까 3 hours waiting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 지나면 우리는 끝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안태현 박사장이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있잖아요. 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왜냐면 안태현 박사님이 영어를 전혀 못하시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없어요. 다행히 TGI가 하나 있더라고. TGI 가가지고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스테이크를 드디어 먹었습니다. 근데 원래 스테이크는 잘라서 먹는 거잖아요. 안태현 학사장님 한 번에 그래도 이제 맛있게 먹고, 그래도 이제 한 30분 남았어요. 시간이 이제 복귀하는 시간이. 뉴호크 호텔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그런 큰 호텔에 이제 있는데 들어와야 될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먹은 거 TGI는 한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30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이라도. 그래가지고 바로 보니까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자. 근데 약간 좀 이제 인체의 신비 컨셉으로 해서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선은 빨리 타임스퀘어 근처에 스타벅스에 가서 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또 타임스퀘어 BTS가 왔다고 하니까 그 전날에 거기 가서도 현장 사진 또 찍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가자. 그러니까 중간에 스타벅스에서 주문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면 되겠다 하고 저랑 안태현 사람 열심히 이제 뉴욕 거리를 sorry, excuse me, 막 끼고 갔어요. 딱 화장실 이제 스타벅스에서 딱 주문했죠. 카페라떼 2. 이게 딱 아주 그냥 유창한 영어로 카페라떼 2 하니까 그래서 딱 했어.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딱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갑자기 뭔가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소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태현 사장이랑 좀 5분만 기다립시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계속 이상해요. 안 열리는 거, 화장실이. 갑자기 직원이 갑자기 막 당황해하면서 장갑을 끼면서 갑자기 막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안 되나요 하니까 no 이게 또 강하게 얘기하더라고. 또 10분도 기다리니까 갑자기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no restroom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이 망가져가지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좀 인체의 어떤 장기를 표현하자면 한 방광의 한 90% 정도의 지금 현재 위기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앉아 있을 때 약간 좀 이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안태현 사장이랑 둘이서 같이 원래 저희가 다리 꽂는 스타일이 아닌데 좀 약간 조절을 해야 되니까 90%까지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중간중간 타임스퀘어에 맥도널드 어떤 쇼핑몰 가서 거기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막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타임스퀘어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다시 그냥 호텔로 돌아와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큰 목적은커녕 작은 목적조차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하다가는 뭐든지 실패하는 겁니다. 어렵게 정말 내 평생에 뉴욕이라는 곳에 한 번이나마 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먼저 TGI 그냥 거기서 화장실 갔다거나 아니면 그냥 먼저 갔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설픈 계획, 어설픈 것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마 식구님들 이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바로 뭔가 스스로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진 않지만 하루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맞아 그때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딱 오니까 뉴스를 보니까 중동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뭐 이제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어떤 지도자를 뭐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막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미국과 이란, 중동
그리고 또 미국과 멕시코의 또 뭐 어떤 장벽. 근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미국에 있을 때의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식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학생이 저는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모아나에 나오는 마우이 같은 느낌의 그 학생이에요, 학생. 근데 이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냐면은 김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김치가 나왔어요. 먹는데 하필이면 이 테이블에 이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만 앉아 있었어요. 저와 이 남학생이 서로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이 학생은 계속 저 이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학생의 저는 머리카락과 덩치를 봤는데 서로 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왼쪽에 있는 여학생이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Hi, hello, hi, hello. My name is Stephen. 막 갑자기 크리스타, I'm from I'm San Francisco.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이 여학생 덕분에 뭐 이제 이 테이블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학생은 아버지가 레바논 사람이에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학생은 아버지가 멕시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좀 사이좋은 뭐 국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실까요? 다 사이가 안 좋네요, 근데. 아니 뭐 중국과 일본도 사이가 안 좋고 독일과 프랑스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하여튼 좀 사이가 좋은 나라끼리 뭐 이렇게 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있던 좀 사진에 안 나왔지만 한일 가정의 자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과 레바논, 미국과 멕시코.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야, 다시금 우리 참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그 신문을 보니까 다시 또 이게 리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참 이 교차 교체 축복이라고 하는 게 한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통해 가지고 이 자녀들의 이 결실체가 이 학생이 난 레바논 사람입니다, 난 미국 사람이다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두 나라 사람의 피를 이어받았고 난 천일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 인류 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엄청난 인류 한 가족의 이 과정, 이 원대한 목표와 계획을 참 부모님은 언제 계획하셨을까? 언제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벨베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벨베디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벨베디아에 1972년도에 10월 10일 날 참 부모님께서 이곳을 구입합니다. 1972년도.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965년도에 1차 세계순회노정을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1972년도라고 한다면은. 근데 부모님은 한국만을 위해서, 일본만을 위해서, 아시아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 한 가족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도 한국도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교세가 어렵고 부모님의 그 생애 노정이나 섭리 이 과정이 어려웠지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호령을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국가에 가셔서 이곳에서 전 세계의 식구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벨베디아라고 하는 수련소를 구입을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전 세계의 선교사와 식구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만든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가장 큰 타이틀로 뭐라고 나왔냐면 저는 그 한국 와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성지순례 이 안에서 봤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감명 깊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신문에 나왔던 그 단어 벨베디아 is ours. 벨베디아가 우리 것이 됐다. 1972년도에 그러한
많은 식구들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 소식을 이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보여주면서 부모님은 이때에 진실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게 바로 이제 참 부모님께서 벨베디아의 성지를 택정하실 때 이 주변에 지도자분들을 세우고 참 아버님께서 올라가셨던 사진이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러한 모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 나가셨던 그 많은 과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이 WCLC 행사가 있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훈독했던 우리는 선한 목적, 더 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현실의 생활 환경을 무시하더라도 마음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체휼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참 부모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우리 식구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벽 시간과 한국 시간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0년 전에 저와 함께 군 복무를 했던 후임병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후임병은 10년 전에 우연한 계기로 대학로에서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우연하게. 처음에 기억이 안 나죠? 백골 부대에 같이 있었던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고 작년 2월 달에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10년 전에 저장했던 전화번호를 통해서 카카오톡이 연동이 되었어요. 카카오톡 손전인가? 하여튼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서로 이제 인사하다가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선배님, 우리 언제 볼까요? 그래서 한국 가면 봅시다. 나 지금 밖에 있어요. 근데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어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후임병을 왜 기억하냐면은 여기 아까도 우리 군복 입으신 분이 계시는데 요즘은 구타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구타가 심했던 그때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후임병들한테 때리지 않고 유일하게 폭언을 하지 않은 두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보다 1년 먼저 온 선임병,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후임이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성경을. 자유시간 때마다 성경을 들고 다녀요. 성경을.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절대 항상 그 후임병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고 항상 그 상냥하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전 기억이 남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저를 20년 만에 보자고 해서 제가 나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선배님 통일교 다니고 있다는 거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통일교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배님은 되게 솔직하시더군요. 내가 뭘 솔직했는데? 아니 선배님 그 교회에서 뭐 축복 받는다고 할 때 거기 교주께서 이게 결정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축복 받는다고, 그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배님 항상 저랑 같이 있을 때, 텐트 안에 있을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첫사랑 얘기였잖아요. 그랬었어? 그 첫사랑이 그분이 갑자기 뭐 축복받는다고 해가지고 외박 나가서 뭔가 그것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때 저한테 하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고, 우리 선배님 절대 타령해서 이상한 행동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자리는 저와 그 후배밖에 없었으니까. 제 아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때는 그냥 남자끼리 그냥 군대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던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그 후배가, 선배님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뭐라고 했었니? 그러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축복을 받을 때 뭔가 성적으로 뭔가 무슨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자기는 많이 봤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선배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정말 통일교 축복, 통일교 그런 어떤 가정을 만약에 이렇게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도는데, 선배님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지 않냐. 그랬나? 내가 뭐라고 대답했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배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선배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통일교에 대해서 다르게 완전히 올바르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선배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뭐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오히려 통일교 신앙인으로서 익히 들어봤던 그런 모습보다는 상당히 기준이 낮고 되게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솔직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심이 높지 않은 사람이구나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솔직한 그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긴 건 긴 거라고 얘기하는데, 통일교 축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거는 그 소문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스스럼 없이 믿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제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JMS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일반 개신교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JMS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그때 못했던 것이 좀 마음에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신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참 부족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냥 나는 통일교인이에요 하면서 그냥 다녔던 그러한 모습.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군대에 있으면서도 아마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새벽 4시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던 친구입니다. 새벽 4시에. 그 정도로 독실한 신앙을 했던 그 친구가 그래도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좀 거리낌이 있었던 그 입장이 못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어저께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참부모님처럼 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소한 국가 단위에서 모든 것을 투입해가지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참부모님처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설사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설사 좀 그러한 규모나 그러한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임하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더 큰 목적은 무엇일까? 개인과 가족은 더 큰 목적이 아니고 오직 국가와 세계만 더 큰 목적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 큰 목적은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신앙을 함께 했지만 좀 어려워진 친구들, 그리고 여전히 열심히 하고 하는 우리 또 신앙, 우리 2세, 3세들과 함께 맞이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신념과 나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환경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양심의 작용을 통하여 잘 알 것입니다. 이 양심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기쁜 자리가 못 되기에 나로 하여금 가라고 촉구하며 어떤 목적과 가치에 미급되어 있는 나 자신을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절절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올곧게 세우는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 더 큰 목적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연결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원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저마다 갖고 있는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기원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미 스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도 있는데 설사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의 전 세계의 우리와 같은 청년 대학생들이 2월 5일 날 킨텍스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5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인연될 수 있는 그 장소에 비록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야 한번 같이 한번 가볼래? 나는 갈 거야. 한번 같이 가보자. 뭐 직장이 있으면은 뭐 하루 정도 좀 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으면 하루 정도 그냥 야 나 이번만큼은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떨어져 있는 생활 속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어머님과 하늘 부모님과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이제 진정한 비전 2020 우리가 기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전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연결되고 함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뛰어가겠다고 결의할 수 있는 우리 전체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큰 목적을 함께 향해서 실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의 장자와 승리하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참 아버님 덴버리에 가셨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참 아버님 안 계시는 그 자리에 참 어머님 식구들 앞에서 마이크 잡으시면서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 어머님 목소리, 어머님 억양, 톤 아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빈자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을 다독거리면서 당신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섭리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어머님께서도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진데 이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오히려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가셨던 그 역사의 그 성지의 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2020 기원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많은 씨를 뿌리셨고 그렇게 해서 연결된 우리 기독교 성직자들 참 어머니께서 또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열매 맺게 하셨던 그 전체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번 기원절 우리 모두가 청년대학생들이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지금의 순간으로 결의하고자 하오니 전체를 당신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식구들 많은 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군입대하는 가운데서 휴가도 나왔고 또 돌잔치가 있었던 우리 식구도 있고 또 새로운 또 직장에 들어가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당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식구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기원절 당신께서 함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뛰겠으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전체를 당신께 감사의 보고를 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라우넬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